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9월 수시 원서 지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 전형은 수시 안에서 별도의 특례 전형이 있고, 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끼리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9월 수시 전형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전형보다는 유리해요. 그런데 3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가? 첫 번째는 대학마다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 학과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는 점, 이 점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선발 인원이 없죠. 또 모든 대학에서 3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학의 폭이 좁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적다. 이 부분이 이제 단점이다 보니까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3년 특례보다 더 불리한 전형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학특기자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등 적합한 전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 대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글로벌 인재 전형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외국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갈 때 마땅한 전형도 없고, 또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과연 학생부 교과를 쓸지, 종합을 쓸지, 논술 전형으로 쓸지, 수능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현재 10학년이거나 11학년, 12학년이신 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국내 대학으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특례 자격 조건은 되지 않지만 해외 유학을 갔다가 국내 대학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좀 들어두시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3년 특례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3년 특례 전형의 방식들을 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방식은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상위권의 대학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도 서류 전형으로 넘어갔고요. 국민대학교도 작년부터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숭실대도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2024학년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도 미반영하다 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서류 전형의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돼 있고, 경쟁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합격생들의 스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 전형보다는 지필고사 전형이 예전보다 경쟁률도 낮아지고 합격 컷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꼭 고려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전형의 대학이 6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 한 4개 쓰고 지필고사 한 2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 내에서 6개의 원서 지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도 쓰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마 지금도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표준학력 지표를 갖춰야 됩니다. 학교 GPA 성적이 얼마다, 나는 학교에서 성적이 얼만큼 좋다 라고 하는 거는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력 지표일 뿐,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과 같은 이런 전형들은 표준학력 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IB 성적이나 SAT라든가 ACT라든가 또는 토플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토익 성적 같은 경우 또 HSK라든가 AP 같은 성적, 이런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 학력 지표도 하나의 지표보다는
SAT 점수와 AP와 토플 성적이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은 뭐냐면 학력 지표의 다양성 플러스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필고사로 서류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서류 전형에 대한 표준 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필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있죠.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시험만 보고 홍익대학교는 영어 시험만 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네요.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게 되고, 숙명여대는 자연계라 하더라도 국어와 수학 시험을, 홍익대는 문과에서는 영어 시험만 봤지만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실 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5월이나 6월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7월에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첫 번째 전형 결정하겠죠. 서류 면접 전형으로 갈까, 지필고사를 갈까, 지필고사와 면접 전형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외고등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갈 때 왜 불리한가? 사실상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해외고 전형이 있는 학교는 카이스트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를 꼽는다면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란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의 선발 인원이 따로 있고, 국내고 선발 인원이 별도로 선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고 전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해외고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하나가 있겠네요. 한동대학교에 가면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어요. 거기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대학들은 해외고등학교 또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받는다 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의 반영 제한이에요. 표준학력 지표에. 자, 공인어학 성적은 모든 대학에서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인어학 성적, 토플이나 토익이나 HSK나 JLPT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인정해주는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서울권에서 그 두 개의 대학만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만 공인어학 성적을 인정할 뿐, 나머지 대학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서류 제출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교과 관련 교회 수상은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 입학 이전 및 고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반영해요.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SAT나 ACT나 토플 성적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명시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는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력이 많이 소외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100%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 성적, 사설 기반과 연계되어진 해외 봉사 및 리더십 프로그램, 공인어학 성적들은 대입에 미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중도 귀국하거나 국내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갖추는 지표가 이거죠.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SAT, ACT, AP 이런 성적, 거기다가 이제 해외 봉사 경험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스포츠비나 예체능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들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려면 마땅히 쓸만한 게 없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쓸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타 학력지표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부 대체 서식에 들어가는 게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 되어진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죠? 발급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 수상 경력은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미반영하거든요. 수상 경력은. 그리고 봉사 활동도 사실상 교내 봉사만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하는 수상, 봉사, 리더, 동아리 관련된 활동들도 실제로는 학생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불리한 점이고,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작성하는 것이 동아리, 봉사, 수상, 리더십인데 이와 관련이 되어진 사실은 증빙서류를 받기가 어렵다.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잘 발급해 주거나 한국의 대학 입시에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라나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아요. 서류 준비가 되게 어려운 학교들도 많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이 해외에서의 노력과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 다양성 있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년 특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석차 등급 반영이 아닌 성취도 평가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와 성적 체계가 다른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 대학이 잘 인정해 주지가 않아요. 그런 점들이 어렵다는 점이죠.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All A를 맞았어. 이러면 되게 잘했어. 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적 체계가 다르고, 국내는 석차 등급이고 외국은 대부분 성취도 평가로서 A, B, C, D이거나 수미양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100% 인정이 안 된다는 점. 이게 어려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쓴다. 또는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능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년 특례 전형보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갔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원서를 쓸 때 가고 싶은 대학은 높아, 준비는 많이 안 되어져 있어, 또 대학의 원서 지원에 불리해, 이러다 보니까 모호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거죠. 3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수시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이 점이 핵심입니다. 자, 대입의 일정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일정을 보니까 대부분 5월 정도의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요. 지금은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어져 있지만 보통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7월에 원서를 쓰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에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5월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도 관계없죠. 하지만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은 7월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모집 요강의 발표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전형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모집 요강이 좀 늦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쉬운 점이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월 달에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 사이에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죠. 지필고사 또는 면접, 이런 지필고사와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11일서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합니다. 대부분 3년 특례 전형의 대학들은 9월 10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서 지원을 6개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6개를 특례 전형에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특례를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4개의 합불의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수시에서 어느 대학을 쓸지를 결정해서 원서를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9월 11일 날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9월 11일 전에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표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쓸 거고요. 수시 모집은 9월 11일에서부터 15일까지가 기간이고, 수시 모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10월부터 11월 정도의 사이가 어떤 기간이냐면 이것도 대학별고사, 면접고사, 논술고사 이런 게 대학별고사겠죠. 면접이랑 논술이 쭉 대학별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수능 시험은 11월 16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는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는 중고교 과정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는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덕성여대까지가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수시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성적이 아주 우수하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기 위해서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필고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계고 국어와 영어를 준비한다. 나는 자연계고 수학이나 영어를 준비한다. 이런 분들인데 지필고사의 최대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건국대학교하고 경희대이기 때문에 나는 건국대 경희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지필고사로. 이러신 분들은 7월 달에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필고사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9월에 어디에 원서를 써요? 수시전형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11월 16일이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생각하면 약 3달 정도의 텀이 남아있는 상태죠. 결국은 뭐냐면 앞에 7월 달까지는 수학과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부터 11월 사이에 탐구 과목을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해서 본다. 그러면 국어, 그러면 수학이죠. 재생기면 수학, 영어, 탐구 하나면 3개 영역이니까 3개 영역 등급합이 5나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거나 이런 수능 체제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필고사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달에 특례 지필고사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수능을 연계해서 최저 충족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 특례로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작년에 12월에 특례 결과 나왔고 그러고 나면 지금서부터 꾸준하게 7월 달까지 특례 지필고사 대비하고 지필고사 대비하고 난 다음에 7월부터 다시 수능 때까지 수능 최저 충족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지필고사로는 경희대학교나 이화여대 지필고사는 경희대나 건국대학교가 최대 대학이겠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연세대나 고려대까지도 합격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도 마찬가지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9월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쓸 텐데 자기소개서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서를 쓰기에는 수월하지만 실제 합격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또 수능 체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79%예요.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1%니까 오히려 2023학년도부터 보다 2024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을 늘었고 수시 중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건 학생부 교과가 44.8, 학생부 종합이 23.1, 논술 전형이 3.3이지만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자. 우리는 어차피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면 수도권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9.5%예요. 학생부 교과가 20.9%, 논술이 7.3%. 그 다음에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33.7%니까 사실은 정시는 수능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논술도 수능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학생부 종합도 수능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학생부 교과도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결국은 수능과 연계했었을 때 지원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전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디로 원서를 써요? 대부분 이리 쓰죠.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쓸만한 전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부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능 체제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원서 쓰기 수월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평가의 정확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가지고 합불이 결정지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에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 학종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올바르게 평가를, 또 본인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냐. 첫 번째, 교과 성적의 평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나 해외고등의 석사 등급 반영이 불가능한 자를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위에 나와 있는 표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비교 내신 환산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일 때, 검정고시 성적이 96점일 때 우리가 평어 성취도 점수가 A예요. 환산 점수는 등급은 3등급이고요. 환산 점수는 97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국에서 올 A를 맞았다라고 하면 수 A에 해당이 되고, 이 A는 검정고시 성적 96점, 그리고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면 3등급으로 받는다는 향등급. 3등급. 3등급이라서 꼭 3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로 평가를 받는다. 그럼 국내에서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내신의 대부분 몇 등급이어야 되죠?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올 A의 성적을 맞아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학생의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대학은 또 이렇게 적용합니다. 일부 대학은 비교 내신을 적용하면서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검정고시나 국내 내신과 환산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평가 방식이 논술 80%에 학생부 20%다. 그럼 학생부 20%일 때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이 사람들이 20%를 어떻게 환산하냐 이 얘기죠. 바로 어떻게 환산한다는 얘기냐면 결국은 비교 내신 적용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논술고사 취득 성적으로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논술고사 성적으로 내신을 적용시켜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 1. 해외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2.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출신자 3.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네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 교과 성적이 전부 없거나 일부 교과 성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학생이 취득한 내신 성적, 학생이 취득한 성적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취득한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직접적 비교 평가가 어려워. 평가 어려워 이런 말이에요. 평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결국은 비교 내신 적용하고 대신 너는 논술 성적으로 반영해 줄게 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환산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국내 내신 3등급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국내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우수성 인정받기 어렵다. 두 번째, 논술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비교 내신 정형한다. 다시 말하면 내신 무시하고 논술 100%를 뽑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딜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학은 뭐냐면 지필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최대치가 어디라 그랬죠? 경희대, 그 다음에 건국대. 자, 내가 만약에 지필고사로 요번에 대학을 원서를 쓰려고 해. 7월달에.
자, 나는 자연계고 나는 지금 영어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필고사로 경희대와 건국대를 붙는다고 했었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대학 갈 수 없을까? 이거죠. 상위대학을 가기 때문에 경희대나 건국대 위쪽의 대학, 그래서 연세대나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건국대 위쪽의 대학들 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바로 뭐냐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2024학년도에 568명을 뽑습니다. 이게 바로 장점이죠. 결국은 3년 특례 전형의 단점은 모집 인원이 적다, 학과별 모집 인원이 적다, 모든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다, 지원폭이 매우 좁다 이거죠. 하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나 아니면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9월에 수시에 원서를 쓴다면 일단 모집 인원이 많아요. 이런 점들이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능 체제를 보게 되어지면 인문 계열은 2개 과목 등급 합이 4네요. 그리고 영어 3등급. 결국은 3과목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3과목. 영어 3등급 맞아도 돼. 영어 못해도 되잖아. 그럼 그 제외. 그러면 2개 과목 등급 합이 4니까 2개 과목이면 국어나 사탐 이런 거죠. 사회탐구. 선택해서 등급 합이 4니까 하나 1등급 맞고 3등급 맞거나 2등급, 2등급을 맞으면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수능 체제가 왜 중요하냐? 수능 체제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수능이라는 시험은 한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평가원에서 시험한 문항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거죠. 결국은 100%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라는 거예요. 내가 수능에서 몇 등급 맞았다. 나 수능에서 최저 충족했다. 그러면 대학에서 너의 학력 수준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이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딱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100% 본인의 실력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T 점수나 IB 성적과 같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표준학력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 또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을 안 뽑을 이유나 뽑을 걸 꺼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충분히 국내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수능체제가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체제가 높거나 낮거나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 아니면 6명 정도는 수능체제를 충족을 못해. 그러면 3명이나 4명 정도 수능체제를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있지만 이게 수능체제가 없으면 5등이 1등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1등이라 하더라도 수능체제를 충족을 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시 말하면 이건 최저 학력 기준이고 이걸 통과해야만 평가가 되고 합격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못하면 탈락. 결국 5등이 1등을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내신이 낮아진다. 평가가 낮아진다. 낮은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활동 의시형에서는 의치, 약 같은 경우는 1등급 2개 이상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을 포함해야 되고 영어는 3등급을 맞아야 된다. 당연히 의치약은 인문이나 자연계보다 수능 체제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에서는 특히 활동 우수형에서 학생부 교과 점수 비교 평가 안내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에 해당하시는 지원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점수 평가 시 서류 평가 점수 또는 논술 점수로 비교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너희들이 취득한 검정고시 점수, 너희들이 취득한 해외 성적 무시하고 서류 평가 점수나 아니면 논술고사 100% 전형으로 뽑아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보시면 1단계 통과하는 배수가 3에서 4배수 정도예요. 그러니까 1단계를 3에서 4배수 정도의 학생들이 통과하게 되어질 거고, 면접일자는 언제냐면 11월 19일인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4일에 이게 되게 주목할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11월 19일날 면접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실상 면접 준비가 되게 어려워요. 왜?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다 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또 학교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수능 공부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공부에 올인하다 보니까 면접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인 분들 또는 내일 3년 특례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준비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가 3배수에서 4배수라는 점을 봤었을 때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심리학과의 모집 인원이 6명일 때 경쟁률이 11.17. 11.17이면 1단계에서 3배수에서 4배수면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3대1 정도가 3대1 정도, 3.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9.25의 경쟁률이면 1단계 배수 3배수이면 3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대1.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기계공학과는 12.28대 1. 자,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1단계 배수가 4배수다. 그럼 4배수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경쟁률을 생각하면 약 얼마 정도 된다? 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최종 합격자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기계공학과가 1.88, 70%이 2.1, 경영학과는 2.36, 이렇게 뭐 2.1, 그럼 얼마나 높은 내신 성적이야? 2.36 되게 높은 내신 성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내신 성적 2.1, 2.36 하면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인서울 정도 할 수 있는 내신 성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연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1이나 2.3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니까 내신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들은 일반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 학생들, 또 과학고 학생들, 해외고 도중고 졸업자들 등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연세대학교 국제형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사실상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원서를 쓰기보다는 연세대학교 국제형에서 국내고 졸업자가 아니라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냐면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원서를 쓰죠.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SAT 점수를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 그 다음에 AP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원서를 쓰는 지점은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 국제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은 273명을 뽑고요. 1단계에서 250% 서류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를 보게 되어지는데 국내고는 보시는 것처럼 두 과목 등급합 5. 그러니까 4개 영역이죠.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합쳐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4개 영역인데 이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합이 5니까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에 117명이 지원해서 3.90,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27명이 지원해서 4.50, 그 다음에 하스는 4.70,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ISA 같은 경우는 5.20이기 때문에 장점은 바로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에 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또 서류평가 전형으로 3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3년 특례 전형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SAT 점수나 AP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IB 학계이면서 IB 스코어가 어느 정도 좋다면 원서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 인문계 동일한데 4개 영역 등급합이 8이죠. 연세대학교보다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으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으면 스펙이 낮아도 붙을 수 있다. 수능 최저가 낮으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외국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현재 외국에서 3년 특례 전형이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표준학력 지표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 수능 최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외국에 나가서 국내 대학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유지해 주시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해주시면, 그럼 나중에 원서를 쓸 때 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면접을 30% 반영하고 1단계 5배수일 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13, 2022학년도의 결과를 봤더니 16.14니까 5배수 생각하면 3대1이네요. 1단계 3대1. 높지 않습니다. 자, 내신 성적은 2.32, 70%는 2.63. 내신이 낮아요. 내신이 낮은 이유가 바로 뭐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때문에. 4개 영역 등급합이 8이 높은 수능 체제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16명 모집에 24.4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총원 인원은 20명이고 내신 성적은 2.08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학 됐고요. 네 번째를 보면 이와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나 건국대 상위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미래인저자형밖에 없어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다 반영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쓰지 않으니까 원서 지원하기 정말 좋죠. 가고 싶은 대학이 조건도 없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전형들은 붙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우수성이 장점이 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화여대는 특히 좋은 이유가 면접이 없어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능 체제도 높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가 3개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하나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니까 3개 뭘 볼까?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탐구 한 과목. 그럼 영어가 1등급을 맞았다. 그럼 빼고 그럼 나머지 5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3, 2, 2, 3 이렇게 맞으면 딱 6이네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하여 2개 영역 등급이 오니까 수학을 포함하여니까 수학 만약에 4등급 맞았다. 그러면 영어 1등급 맞으면 돼. 이렇게 되면 수능 체제 충족하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화학나노과학 전공은 모집 인원 26명일 때 경쟁률이 7.8대1. 높지 않죠. 그렇죠. 7.8대1. 거기에다가 충원 인원이 16명이야. 그럼 실제 선발 인원에는 얼마가 돼요? 42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고, 50% 컷이 2.1, 70% 컷이 2.3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낌이 오냐? 수능 체제만 충족하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능 체제를 도달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논술 100%를 선발한 학교, 학생부 교과 30에 논술 70%를 반영한 학교들이 있지만, 모든 대학이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뭘 한다? 비교 내신 적용시킨다. 논술 100%를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논술 전형에서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으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수능 체제가 없으면 평가가 모호해지죠. 붙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일수록 유리하다. 있는 전형일수록.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으로 현재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문과고 국어와 영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사회탐구 한 과목만 더 하자. 자, 내가 만약에 자연계고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 공부하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자. 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과탐을 하나 정도 하면 3개 영역 수능 체제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갈 수 있고 지원의 원서폭이 넓어진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논술 전형 100%를 선발하는데 보니까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에요. 4개 안 해도 돼요. 3과목만. 자, 서강대학교도 보니까 논술 80에 학생부 20% 반영하는데 3개 영역 등급합 7입니다. 4개 안 해도 돼요.
중앙대학교도 3개 영역 등급합이 6.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보니까 2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2개 영역.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로 보니까 2개 영역 등급합이 5죠. 그러니까 결국은 2개 영역만 반영해도 논술 전형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와 경희대다. 물론 수능 최저가 낮거나 반영 과목이 낮아지면 적으면 그만큼 내신이 올라가게 되고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대는 지금 보니까 전 모집 단위에 있어서 2개 영역 등급합이 4예요. 수능 최저가.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인 경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재배국민 전형 또는 3년 특례 전형 그리고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부류가. 첫 번째는 올해 7월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원서를 썼다가 실패를 했거나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올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지필고사로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필고사가 사실상 경희대나 건국대학교가 끝이다 보니까 지필고사로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렵죠. 짚은 대학으로 좋은 데를 가고 싶다면 건국대학교 수의예과나 대전대학교 한의예과를 간다든가, 우석대학교 한의예과나 약학과를 간다든가, 아주대 인하대학교 의예과를 간다든가, 이런 방법들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로 국어와 영어 공부를 하거나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과목 정도 더해서 수능 최저 충족해서 수시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 노리자, 이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막연히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 막 원서를 써요.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봤던 것처럼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 대학에서 100%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3월이고 제가 영상을 찍는 시기가 수능까지는 11월 달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를 쓰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도 쓸 수 있고, 수능 체제가 충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나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겠죠. 이래서 쓰실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들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은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홍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SAT 점수, 그 다음에 토플 성적, 그 다음에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수상경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인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더욱더 원서 지원이 어렵다.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입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이든 아니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든 그냥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국내에다 원서를 써서 합격, 이렇게 간단하게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필고사를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거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대학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까지도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학생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의대나 약대를 붙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일찍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은 3년 특례이면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수능 체제를 준비해 가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입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원하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